최현석 직무대행님, 네.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출입 봉쇄 관련돼서 김봉식 전 청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죠. 참모회의. 회의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실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네. 그때 오부명 그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경비부장 등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죠.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대행님은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국회 말씀드렸는데 봉쇄 관련돼서 얘기됐을 때 예,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행안위 질의에서 우리 용해인 의원님 그리고 신정훈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그 포고령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사람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나와서 얘기했었죠. 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문제될 수 있다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나 제가 받은 제보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이 법률과 같아서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봉식 전 청장, 조지호 전 청장이 적극적으로 국회 출입을 봉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다소 좀 오해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경비부장 나오셨죠? 예.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직무대행이 저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같이 계셨죠? 예, 현장에 직무대행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포고령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고령은 법률과 같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해석하도 되겠습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하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상사 알겠습니다. 분이시고, 예. 임경우 수사부장 나오셨죠? 임경우 수사부장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최 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 현안질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포고령이 법률과 같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국회 봉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행안위에서는 전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행안위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호영 대행님,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최현석 대행은 직무대행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등에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제가 바로 적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서울청의 수장으로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의 인사 조치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되는 대로 적기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호영 청장님, 네. 차장님, 대행님. 지난 19일 새벽 건국일에 처음 사법부 침탈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전부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영상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들에게 맞아 피 흘리는 경찰관까지 목격됩니다. 이게 후문 쪽이에요. 근데 저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신호를 하죠. 쪽으로 합선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들이붙는 거예요.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한 자,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폭도라 단정 짓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아주 조직된 폭력이고 폭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 수신호하는 사람 보셨죠? 수신호하는 사람. 그 채증됐습니까? 아까 영상에 수신호하는 사람 보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지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휘에 따라서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판사들이 7층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7층에 집무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바로 7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관제실이 있는 곳, CCTV가 있는 곳, 서버가 있는 곳 다 찾아갑니다.
그런 그리고 거 포함해 증거 다 인멸을 수사하고 위해서 있습니다. 네. 생수기 정수통으로 그 서버에 물을 붓고 그게 다 증거 인멸하려고 해요. 굉장히 도지적입니다. 단순 우발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저는 사법부를 침탈하러 간 폭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께서도 내란 행위로 다스려야 된다. 내란 범죄로 수사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이건 단순 폭력이 아니고요. 단순 폭동이 아닙니다. 사법기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사법기관이 침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이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에 이어서 그 추종자들, 그 극렬 지지자들은 사법부를 침탈한 거예요. 우리 국가 권력들, 국가기관을 다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 전복 세력 아니면 누굽니까? 뭐라고 단정하겠습니까? 수사를 그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사이비 교주인지 목사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정치인지 모르는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 지금 국민의힘이 행동하는 거 보면 정광훈이 완전히 흡수된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집회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선에서 어떻게 해볼까 해서 표를 좀 얻어볼까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선거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광훈 목사, 극우 유튜버들, 배우 세력이 누군지 아까 모 의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남동에서 젊은 청년들, 방공 청년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와서 자칭 백골단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사람들이 저는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폭력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연결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다 수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찰들이 저는 폭도들에 의해서 정말 다치고 중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발본색원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에서도 철저하게 그 의원님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잘 살펴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